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우시죠. 뭐 미국 쪽에서 좀 불확실성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트럼프를 되게 싫어해서 빨간 넥타이를 안 매려고 생각했는데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좀 시장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반등 가능한 영역대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전체 시장도 조금 나아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한 1.14% 정도 하락 마감했죠. 역시 마찬가지 조금 덜 빠져서 시작했다가 좀 이렇게 장중에 음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한 2.26%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밀리면서 지수 충격은 좀 더 컸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이게 하락하고 있는 건 미국발 불확실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트럼프발 불확실성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쪽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이 나왔죠. 근데 시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 쪽 캠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좀 강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벤스 부통령 트럼프의 파트너죠. 벤스 부통령 후보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미국 우선주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원래 미국이 지금 2030년 정도까지 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지금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를 50% 이상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갖고 밀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분도 당선되게 되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충격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수혜주들 요런 쪽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쵸, 우리나라 시장의 양대축인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두들겨 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뭐 오늘 좋았던 섹터는 원전, 조선,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들 이런 쪽이 강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뭐 이런 쪽들도 거의 뭐 극과 극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쪽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아침엔 좀 플러스 출발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 4거래일 정도 되네요. 4거래일 만에 한 100포인트 정도를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등 가능한 영역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부터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스피 10분봉을 열어놨는데요. 아침에는 뭐 좀, 이거 잘 버틴다. 뭐 바이든이 사퇴한 게 약발이 있나? 뭐 이런 기대가 살짝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밀었죠. 자, 이거 다 보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장난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쭉 밀었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오후장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외국인들 처음에는 선물 시장은 8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출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시작하기 전에. 그랬다가 여기서 장 쭉 빠질 때 이때 한 8,700억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어요. 선물시장에서. 그랬다가 뭐 종가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뭐 장중에 이렇게 조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바닥은 조금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의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평균선이 향하고 있다라면 이 이동평균선은 깨더라도 좀 이내
좀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을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딱 62평선을 찍었어요. 자, 그래서 62평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자, 이 특히 60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더라도요, 이거는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62평선에 딱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 보시게 되면 854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죠. 자, 뭐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매도 규모도 상당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854억은 장중에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자, 선물 시장의 수급은 더 좀 그나마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시 반 정도, 그때 한 8,700억 정도를 매도를 쳤습니다. 오늘 완전히 신난 거예요. 얘네들. 처음에 보합권 근처 정도, 이쯤에서 시작할 때 선물 매도를 치면서 8,700억 매도를 치면서 쭉 밀었죠. 그러다가 1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다 여기서 밀었던 거 거의 다 청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2,100억 정도 순매도, 요 정도밖에 매도를 안 쳤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오늘 미결제약정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이 2,100억도 뭐 저 시장이 더 빠진다, 더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 하고 매도 친 게 아니라 매수했던 부분들, 매수했던 수량들이요. 요거에 대한 일정 부분 청산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청산 물량이 이렇게 출해된 거니까 그렇게 뭐 시장 전체가 그렇게 아주 안 좋다, 뭐 이렇게 향후에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영역대로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차트 보셨지 않습니까? 61편선 콕 찍었죠. 자, 지켜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과정, 지금 원래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던 시장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이렇게 뚝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강했던 시장은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때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반등 나오는 구간, 그랬다가 재차 빠지는 구간, 이 구간이 무서운 겁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뭐 더 빠질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수급 하나를 제가 또 다른 거 옵션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콜옵션 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계속해서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 콜옵션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콜 매도가 한 130억 정도 콜옵션을 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자, 콜옵션 매도라는 건 주가가 올라오면 좀 크게, 좀 세게 올라오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콜옵션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반등은 기다리고 계시되 반등 나오는 구간은 나올 것 같은데, 이 반등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가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한 130억 정도 수준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더 늘어난다라면, 콜 매도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빠져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급락 뭐 한 4일 만에 100포인트씩 이렇게 뺀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 나오는 구간이 조금 약하고 거기다가 파생시장 수급도 좀 안 좋다라면 이 반등은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고, 그 강도하고 좀 잘 체크하시고, 좀 이게 강하지 못하고 수급 상황도 그렇게 시원치 못하면요,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 조금 종속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뭐 이번엔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빠지기 전에요,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도 안 나왔는데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자,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죠. 오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약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6위 종목들까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요거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코스피보다 좀 더 안 좋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1,8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으니까 꽤 많은 겁니다. 아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섹터들 뭐 이런 쪽에 좀 강하게 좀 매도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요즘 시장 코스닥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특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에 많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런 건 아침에 딱 살펴보고 빨리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저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도 단타 뭐 이런 게 가능하실 텐데요. 그거는 수급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쪽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는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깼죠, 지난주에. 여기서 지난주 이때 수요일 날 종가에 깨면서 저 목, 금, 월 이렇게 목금은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고 오늘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 지지선은 이쯤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자리가 한 800포인트 정도 됩니다. 800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800포인트 아래에서 한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800포인트 이 정도 그 아래 구간에서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나오는 구간에 그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섹터는 원전이죠. 자, 이거 원전 섹터들 지난주에 저 수요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나왔죠. 원래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쯤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수요일 장중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았어요. 뭐 뉴스들도 그런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날 저녁에 딱 재료가 나오고 빵 떠서 시작했죠. 대부분의 원전주들이 다 목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급등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노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뭐 어떤 좋은 재료가 딱 나왔다 그래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재료잖아요. 알고 있던 재료인데 딱 나왔다 그래서 그날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멘탈이 성치 못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요거 원전주가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재료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그 원전 이때 우리가 사기는 되게 아래서 샀어요. 뭐 17,000원대 여기서 샀었으니까. 근데 이전에 여기서 정리를 했었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 요 자리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요게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어요. 재료 노출이라는 게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좀 지지선 근처 정도에서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의 핵심 설비 같은 것들, 그리고 해결료 취급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거 외에도 재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뭐 공시 나온 거 보니까 한 5,800억 정도 가스터빈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있던데요. 요게 상당히 지금 뭐 수주량이 지금 1조가 넘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 안 하고 있는 재료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KF-21 차세대 우리 전투기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만든 거예요. 거기에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산화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전투기 엔진의 가스터빈은 한 15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열성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부분은 기술은 165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열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KF-21 전투기에도 아마 뭐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말 정도까지 이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료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한번 받는 가능성은 높은 자리까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조정받을 때 한번 차분히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이에요. 자, 이 한전산업은 발전 설비를 뭐 운영하고 정비하고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원전 섹터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뭐 이 주가 움직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빡빡 기다가 뭐 한번 뿅 하고 왔다가 눌러주고 또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또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또 급등했다가 재료 노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쫓아다니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전 섹터는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바이든, 트럼프,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 둘 다 이 원전 섹터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AI가 이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 AI죠. 자, 이런 쪽들 전기 없어서 못 쓰면 안 되니까 뭐 소형 빅테크 기업들도 SMR 같은 거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옆에서 만들어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게 계속 좀 노려볼 수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유럽 쪽이 탈원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영국 쪽에서도 지금 뭐 한 30년 이상 원전 건설을 안 했는데 이쪽도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체코 원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체코에다 특사를 파견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네요. 자, 유럽 쪽들 그리고 소형 SMR 쪽들 이런 쪽을 살펴본다라면 이 원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 올랐을 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요 원전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한전산업이 대장주니까 뭐 매매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할 거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관점도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을 고생시켰어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과거에 약가 인하 갖고 되게 많이 기업들한테 압박을 하고 그랬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그리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지금 바이든 정부 역시 마찬가지, 이런 쪽에 그렇게 좀 적대적이지 않고 뭐 괜찮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무엇보다도 뭐 종목별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한 3년 이상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 후보 말고 또 한 사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미셸 오바마가 좀 이렇게 거론되고 있죠. 이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트럼프한테 바이든은 게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나와도 트럼프한테 이기기 힘들고, 근데 그 트럼프의 사진, 그 총 맞고 주먹 불 끈지고 막 그렇게 찍힌 사진,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돼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뭐 그쪽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게임도 안 되게 한 10% 정도 차이 난다 그래요. 게임도 안 되게 이기는 쪽이
저 미셸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자, 만약에 이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라면 트럼프를 이길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민주당 쪽에서도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셸 오바마가 돼도 제약바이오 쪽은 좋을 거예요. 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친 제약바이오 쪽들 뭐 이렇게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가 돼도 좋을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지난주에 제가 야인시대에서 저걸 리뷰를 해드린 종목이죠. 요거 6만 1,000원 정도에 야인시대에서 매수 추천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96,000원인가 98,000원까지 갔을 때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 목표가를 11만 원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뭐 이거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지금 아직까지 재료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렉나자는 오스코텍에서 2015년도에 저 후보 물질 레이저 티닙이죠. 그걸 갖고 와서 얀센에다가 기술 수출한 거고 얀센 쪽에서 써보니까 자기네약하고 병영 치료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FDA에 승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FDA에서도 그냥 심사를 해도 될 텐데 요거는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집어 넣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게 되면 통상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2월 달에 우선 심사 대상이 됐으니까 8월 달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봐야죠. 또 다른 신약들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품목 허가 받아갖고 쓰고 있는 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게 된다라면 FDA 승인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목표가 드렸던 11만 원 이상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지금 요것도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지금 상당히 좋은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종목은 툴젠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좀 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전에 제가 툴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고 거인의 시선이라는 프로에서도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주식 투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야, 이거 툴젠이 재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표현하시기는 부도위험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던데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세계의 특허 전쟁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보시면 유동자산이 639억 정도 있습니다. 자, 유동금융자산이 315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03억 정도 있습니다. 특허 분쟁이 지금 CVC하고 브로드하고 이쪽에서 5월 7일 날 최종 변론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내년 정도까지는 까딱없이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있다라는 얘기고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는 5월 7일 날 최종 변론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브로드가 이기면 상당히 주가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결과를 보고 브로드하고 CVC 간에 특허 전쟁, 특허 분쟁하고 있는 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툴젠을 우리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드린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62,000원 정도 그때 추천을 드렸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62,000원에 매수한 것도 있고 64,000원에 매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 67,000원에 매수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실적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도날 위험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드렸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현금성 자산 있는 거 보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특허 분쟁 요거부터 좀
브로드가 이기는지 CVC가 이기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CVC보다 브로드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75% 정도 되는데 그 확률대로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툴젠의 주가는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알파벳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주가를 많이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반등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나 재료 동시에 다 보유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는 건 아실 거고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요. 8월 달 정도에 HBM 3E 그러니까 4세대 HBM이죠. 요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관련된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재료들 나중에는 또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쪽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저녁에는 야인시대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추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